안녕하세요. 쌍쌍브로스의 김 작가입니다. 디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너무 싱싱한 청춘들을 파릇파릇 청춘들을 모셔놓고 네. 아저씨 얘기를 뭐 나는 자연이다 소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상큼한 사랑 얘기, 연애 얘기, 크리스마스에 좋았던 얘기들 이런 얘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이야기가 사실 재밌죠. 역시 사랑 얘기가 좋지. 그렇죠. 형은 뭐 해당 사항이 없으시겠지만, 네. 근데 이제 지난 또 그 연애담 이런 것도 있다가 형처럼 좀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한테 좀 알려주는 네. 그 시간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와이프가 다 다행인 게 제가 뭐 글도 쓰고 뭐 이렇게 방송하지만 와이프가 제 글이나 이런 영상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잘 안 보더라고. 그래서 연애 얘기 해도 될 것 같고 와이프는 이제 수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뭐 글을 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글을 써서 처음에 할 때는 글 같은 거 다 보여주고 처음에 좀 읽더니 와이프가 나중에는 이제 책 나오면 읽겠다. 유튜브도 어느 정도 구독자 한 몇만 되면 보겠다고 해가지고 연애 얘기 편안하게 하면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첫 스타트를 그냥 또 진부한 뭐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또 정빈님과 우리 민지님의 이상형과 더불어서 저희끼리 얘기하는 꼴상형. 이런 스타일은 나는 정말 때려 죽여도 나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럼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거 생각해 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사실 그냥 이상형은 뿐인데. 내가 본지 오래됐다고? 좀 아직 솔로신데 어떤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근데 솔로가 좀 길어지니까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오늘 한번 연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생각 좀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 그 생각할 틈을 좀 드리고요. 우리 민지님은 준비 많이 하셨을 것 같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 딱히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상형 어떤 사람이 좋겠다. 이상형이 다들 있으세요? 그냥 이런 스타일이면 좋겠다는 정도? 나는 외모를 보면 난 좀 키가 큰 여자 아니면 내가 키가 크지 않고 이제 얼굴이 커서 그런지 비율이 좋은 사람이 좋은 것 같아. 얼굴이 막 송혜교 씨한테 되게 죄송한데 난 송혜교한테 전혀 매력을 못 느끼겠어. 작으시잖아요. 너무 이쁘신데 그런 뭐 얼굴이 여기 이목구비가 이쁜 거죠. 키 크고 아니면 키가 크지 않더라도 비율이 좋은 사람 외모를 보면 그리고 성격은 이제 아까도 뭐 정민이 말했지만 내가 계속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조용한 같이 스타일? 말하는 것보다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성격이. 너무 말을 안 해도 좋지만 나처럼 말 많이 하면 그런 사람 누가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형 오빠랑 되게 잘 어울리는 여자 있어요 갔는데 나보다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근데 너무 싫더라고. 그런 사람이 싫고 리액션이 좋고 비율이 좋은 사람. 그리고 내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걷는 거를 좋아하고 먹는 거를 좋아하니까 뭐 이렇게 뭐 먹는 거 마취물 뭐하고 다녀 알약을 먹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은 좀 맞는 것 같고 그런 그 외모는 키 뭐 성격은 약간 적당히 너무 적당한 선인데 리액션이 좋으신 분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민지님은 어떤 스타일이 좋으실까요? 저는 약간 그냥 네. 이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실제로 만난 맞아요. 사람과는 약간 괴리감이 있을 수 맞아요. 있는데 네. 조금 그냥 저는 얼굴보다는 몸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몸이 좀 약간 좋은. 전완근 막 이런 게 좀 되게 어, 섹시하다. 그치. 그다음에 막 등 뒤에가 이렇게 쫙 이렇게 좀 접히고 이런 전환근이 뭐예요? 전완근이 이렇게 뭐예요? 해서 이렇게 약간 이런 왜 걸 이런 이렇게 완전 이렇게 할 때나 약간 포즈 셔츠 이렇게 걷어가지고 바로 그 시계 하나 딱 차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준비하란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전완근? 네, 흰 셔츠 약간 이런 옷은 약간 셔츠 같은 걸 좋아하는구나. 네, 뭐 그렇게 티나 이런 한데 거. 뭐 캐주얼도 좋고 그냥 얼굴은 저는 얼굴이나 약간 감성은 안테나 뮤직 스타일이 좋아요. 공부 잘하게 생긴 애들. 뭐 루시드 유희열이나 뭐 약간 그런 유희열은 바이 뭐, 예. 그런 이적이나 약간 그분은 아니 그건 아니지만 약간 그쪽 계열. 그쪽 계열? 네, 어. 얘기 잘 들어주고 공능제는 아무리 잘생겨도 공감 능력 없으면 안 되니까 공감 능력 그렇죠. 조금 있는 사람. 그 정도. 네, 그 정도. 전화 한번 줘. 전화 번호부터 등은 어떻게 봐야 돼? 뭐 찢어야 돼? 일단 마음에 들면 아주 죄송한데 티셔츠 좀 벗어주시세요. 막 이렇게 민자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전화 한 번이랑 등 근육 같이 보이죠. 죄송한데 등한번 그러니까
저는 죄송한데 꼭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죄송한데 이렇게 해서 신뢰를 무릅쓰고 한번 해보시는 그 것도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근데 여자들이 등이나 와이프도 어깨 넓은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상형은 이상형뿐 와이프가 나를 맞아요. 좋아하고 어깨 넓은 사람 좋아하는데 제가 어깨 되게 좀 그냥 말 그대로 이상형이죠. 그러니까 저는 얼굴이 큰 게 아니고 어깨가 좁은 거거든요. 와이프 맨날 너무 이렇게 해서 이상형일 뿐이니까. 맞아요. 네, 그다음에 정빈님. 저는 좀 이게 선명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선명? 네. 음. 선명한 사람. 선명, 그러니까 얼굴 선이? 아, 현명. 현명? 선명. 선명, 그러니까 선명. 제가 막 좀 이게 선명하지 않은 뭐 성격을 갖고 있는 것도 좀 있고 해가지고 저랑 좀 반대로 좀 이게 좀 선명한 사람. 의사 표현이 확실하다? 네. 그런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되게 전반적으로 선명한 성격이나 뭐 이성적인 거를 가진 사람하고 외형적인 것도 좀 선명한 게 좋죠. 아, 외형 쪽도 진하게. 네, 전체적으로 다 선명한. 눈썹도 좀 진하고 이렇게. 네, 선명. 서구적인 스타일. 그런 스타일을 그런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 글래머한 스타일 네, 좋아하시고. 선명하게. 선명하게. 뚜렷하게. 그렇지. 손 뚜렷하게. 아, 그런 쪽은 또 선명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그 외모가 아주 약간 좀 체형이. 다르긴 한데 아무튼 비슷하긴 하죠. 체형이. 저도 좀 선명한 걸 좋아하는 아, 이제 표현이 좀 신박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두 분은 찐치는 될 수 없겠네요. 이상형이 겹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디노님이 이제 한 음. 10년 정도 되는 이렇게 그 가슴이 따뜻한 여자분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정말 이상형은 이상형 네, 가슴이 뿐이에요. 따뜻한. 옛날에 이제 그 이상형 물어보면 이제 제가 장난으로 그냥 뭐 그 장난 삼아서 저 가슴 큰 여자 되게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은 뭐 괜찮은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은 몸으로 또 뭐 이렇게 하냐. 그래서 그냥 장난치는 거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조금 키 크고 그런 스타일의 분들 좀 좋아하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약간 이제 서로 좀 공감할 수 있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서 좀 생각이 달라도 그거를 이제 좀 그 어떤 존중하고 그 어떤 얘기가 좀 통하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 좀 생각이 달라도 다른 부분들을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서로 이렇게 그 얘기하고 존중하고 그런 분들이 참 좋더라고요. 얘기해 보면. 아니, 그 유튜브에서 잠깐 뭐 촬영을 봤는데 그 인생 술집에서 김이나 작사가가 나오고 김이나 작사가가 술 안 먹고 야한 얘기 되게 잘하는데 신동엽이 또 우리나라 최고잖아. 뭐 이런 얘기하다가 뭐 그런 얘기하면서 신동엽이 가슴이 따뜻한 여자가 좋다 이렇게 막 했더니 막 웃으니까 김이나가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더니 저도 중심이 딱 서 있는 남자가 김이나 원래 좀 좋아했는데 야, 센스 엄정화의 친구로 나온 거예요. 엄정화가 김이나를 엄청 좋아하고 얘는 술도 안 마시는데 야한 얘기 엄청 잘한다고. 술안 좋아해요? 술 못 먹더라고. 일단 신동엽이 막 이렇게 김희철이 둘에 뱉더니 그다음 김이나 막 듣고 있더니 중심이 딱 서 있는 남자를 왜요? 남자의 중심이 서 있어야지. 야, 대박이다. 예. 역시 센스가 진짜 대박이네요, 진짜. 가슴이 따뜻하면 뭐 좋죠. 중심도 서 있고 남자는 그런 게 필요하니까. 아니 옷 잘 입는 그런 거는 뭐 상관없나요? 그때 남자가 옷 좀 잘 입었으면 좋겠다. 뭐 센스 있으면은 다들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죠. 근데 뭐 너무 그렇게까지 내 몸을 막 엄청 발부터 머리끝까지 너무 관리하고 또 이런 건 조금 꼴보기 싫고 대신 청결이 중요하죠. 좀 이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이렇게 조근조근 되게 얘기를 재밌게 잘하신다. 아니 보통 사람 이렇게 보는데 청결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와이프도 좀 성격 되게 중요해가지고 네. 산에서 막 이렇게 복면 보고 이런 사람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뭐 다 그렇진 않은데 회사에도 보면은 가끔씩 조금 안 씻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저씨들 분들이 담배 냄새, 고기 냄새 이게 있는데 이제 뭐 옷을 계속 연달아 입는다든지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결혼해도 저건 좀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좀 꼴 상형이 나온 것 같은데 꼴보기 싫은 장면 좀 청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좀 꼴보기 싫다. 우리 그 정빈님은 어떤 분이 꼴보기 싫을까요? 꼴보기 싫 없어서 못 만나는데 꼴보기 싫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안 돼. 이제 가릴 이런 때가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무리 제가 막 이렇게 조금 그래도 저는 이렇게 성격이 너무 세신 분,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신 분도 있잖아요. 물론 자기 주장이 강한 분을 사실 좋아하는 분은 별로 없겠죠. 근데 저는 좀 유난히 그러니까 조금
그 조금 성격이 세다고 얘기하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게 잘 이해를 못 하시던데, 그러니까 좀 뭐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조금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그 좀 그런 분들이 저는 싫어요. 아무리 예뻐도 키가 크고 막 가슴이 이렇게 크고 막 가슴이 이렇게 크고 뭐 허벅지 막 이렇게 해서 막 정말 막 비욘세야 진짜. 선명해도 비욘세여도 성격이 세면 저한테 막 사귀자고 저는 싫어요. 비욘세인데? 비욘세. 비욘세 재력을 생각해봐요. 아 참. 어쨌든 저는 알겠습니다. X. 단호해. 그러니까 좀 단호하네. 성격이 좀 그러신 분은 좀 매력이 없어요. 어. 그 매력이 없어 진짜. 얘기해 보면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쁘고 저는 좀 센 사람들. 근데 이제 좀 그 세다는 그 기준을 제가 정확히 디테일하게 좀 표현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이제 누가 봐도 저 사람 너무 성격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면 저는 싫어요. 그런 분은 되게 싫고 어떤 분은 싫어하세요? 저는 이게 민지님이 아까 이상형은 이상형이고 아까 대답을 주저하고 했던 게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아.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잖아. 근데 이상형이랑 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 탁 다가오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싫은 것도 여기 여자는 다 좋잖아요. 이상은 다 좋으니까 특별히 싫은 건 잘 모르겠는데 느낌상 이렇게 저 사람은 뭐 별로이다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특별히 싫은 사람은 잘 없는 것. 턱이 길면 나도 내가 남 얼굴 얼평할 입장은 아니지만 턱 긴 여성분들은 좀 이상하게 좀 외모적으로 좀 안 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말이 너무 많으신 분들 나는 좀 안 맞는 거.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말이 많은 분은 사실 내가 말이 많으니까 형이랑은 좀 안 맞을 수 있게. 그러니까 꼴보기 싫다는 게 아니라 좀 안 맞는 분, 그 정도로 그런 우리가 건 얘기하면 있지. 돼. 좀 안 맞을 것 같다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실까요, 정기님이? 주고받음이 확실한 사람. 주고받음? 너무 계산적인 거? 5,000원 줬으니까 일단은 4,900원 그거를 줘야지 약간 금전적인 것도 있긴 한데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생활하는 중에서 뭐 나는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시간- 너 왜 이렇게 잘 안 해? 제가 막 되게 막 세세하게 막 잘 챙기거나 연락을 잘 못해요. 진짜요? 네. 진짜 무슨 소리죠? 같이 치료받으셔야겠네. 왜냐면 저 지금 끝났어요, 저는. 이제 연락 되게 잘해요. 연락을 막 이 카톡을 이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 본 다음에 바로 답한다기보다는 좀 좀 본 다음에 이따가? 생각하고 좀 아. 하루 정도 생각했다가 그냥 다음날? 하루 종일 생각까지보다는 나 지금 약간 뭔가 딴 걸 하고 있으면 이거 딱 본다. 맞네 이러고 그죠. 이렇게 이해가 했다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몰아서 이렇게 좀 하는 저도 스타일.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좀 갈등 요인이거든요. 그 전에도 이거 연애할 때 너무 단점은 많은 것 같은데. 아니 그냥 그걸 또 의식을 하자는 건 본인이 그래도 이제 그 개선을 할 생각이 있으니까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해야죠. 네. 근데 이게 뭐 마음이 크면은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이게 문제가 좀 되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좀 너무 이걸로 저한테 압박을 하면 제가 좀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 저도 우리 김 작가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조금 이제 그런 편이었어요. 좀 이렇게 카톡을 보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카톡을 하는 것도 저는 약간 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바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래도 오면은 좀 정성스럽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자친구하고 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아니 보고 나서 왜 일십해? 그리고 왜 이렇게 조금 일을 보다가 그래도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걸 여자분들은 그걸로 확인을 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게 조금 저 차이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치려고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좀 이따 정성스럽게 남길게 뭐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근데 연락은 어쨌든 간에 연인 사이에 좀 기본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저도 많이 개선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중이죠. 저 그 며칠 전에 이제 점심을 뭐 햇사람들이랑 먹다가 30대 초반 여성분이 이제 뭐 웃으면서 소개팅을 했는데 3주 전에 크리스마스 데뷔용으로 소개팅 많이 하잖아. 되게 잘 되죠. 둘이 또 서로 호감이야. 자주 만나고 이게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남자분이 굉장히 좀 신중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니까 여자 회사 동료가 뭐 오빠 오늘 지하철에 뭐 사람이 많네요. 출근 잘하세요. 이렇게 아침에 보내면 저녁 때 답변을 아침에 보냈는데 저녁에 아침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심한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해봤더니 뭐 예를 들어
민지야 너한테 온 이 답변이 얼마나 소중한데 일이 바쁜 친구야 이 친구는. 그래서 신중하게 답변을 하다가 늦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좀 네. 아침에 보낸 거는 이제 사실 물론 점심 정도에 이렇게 일단 텀이 너무 기니까 그거는 좀 줄여가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겠죠. 서로. 아니면 또 여자분이 또 그런 부분 그 직업의 특성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서로 이제 조율을 좀 해야 될 부분인데. 민지님은 이런 거 어떻게 바로바로 답장 오거나 뭐 이런 저는 실었나? 되게 고쳐야 되는데 저는 약간 빨리빨리 민족이어가지고 나도. 성격이 엄청 급해요. 어.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게 다 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색깔로 남아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긴 해서 이응이라도 보내든지 아니면 나중에 답할게 바쁘니까 내일 이렇게 해놓고 그냥 그 네, 정도는 그렇게 그렇게 정도 서로 이제 하는 거죠. 네, 저는 뭐 뭐, 정석이거나 이거를 이제 얘가 뭐 질문이면 빨리 답을 해주고 아니면 수다면 나 지금 바쁘니까 이따 얘기해 이렇게 하든지 빨리빨리 민족. 주말에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빨리빨리 쳐내는 편이고 처리를 빨리 하는 게 그런 게 남아있는 게 좀 싫은데 이제 한편 또 이런 분들이 예전에는 되게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에는 뭐 사람마다 사바사다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대신 일 중에 뭐 답을 못하거나 이런 거는 익스큐즈가 되지만 뭐 한 3박 4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답을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냥 3박 4일이요? 3박 4일. 그럼 뭐 내년에 보자 이렇게 되는 3박 4일은 어디 여행 갔다가 내년에 보자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아니 저도 민지님이랑 되게 비슷해서 어. 그래 내가 누가 뭐 진호한테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면 답답하니까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보내면 난 바로 답장을 해버려. 다 쳐내. 여기 하나도 그게 없어. 네, 저도. 근데 와이프는 진짜 읽지 않은 메시지 500개, 업데이트 되지 않은 업데이트 왜뭐 어플 막 이런 근데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연애 초반에 이거를 다 하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 그때 여기에 빨리빨리 민족이고 여기 느긋한 민족이네요. 그렇죠. 약간 좀 그런 게 성향이 좀 있는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런 부분들은 내가 또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이제 인지가 되면 그런 걸 또 노력하는 게 아마 이제 우리 김 작가님도 그런 시간이 가졌었겠지만 그 연애가 지금 이쁜 게 좀 다른데 그걸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인데 이거를 좀 고쳐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게 이쁜 거죠. 그게 또 이 사람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서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게 되게 아주 연애에 되게 이상적인 연애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은 다르지만 해랑산에서 두타산, 지리산 그렇죠. 저처럼 북한산만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준을 밟아가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이제 30대 분들이라 이제 사실 소개팅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소개팅들 많이 하셨죠? 종민님도 그렇고 수업은 100번 넘게 100번 넘게 하셨고 몇 번 정도 하셨을까요? 저는 여기 뭐 곱하기 2. 곱하기 200 아까 전에 한 3배, 4배 정도 얘기하실 때 정확치가 않아요. 개수. 정확히 한 3, 400번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소개팅을 하시다 보면 뭐 조금 이제 이분 참 괜찮았는데 타이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맞았을 수도 있었을 거고 진짜 별로다 또 뭐 이런 상황도 있었을 텐데 혹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별로다. 네 별로다 있었죠. 참 좋았다. 별로다는 제가 그때 이사를 가는 타이밍에 소개팅을 했는데 전세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세냐고. 전세냐고 네, 전세예요. 자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자가까지는 안 아니요. 물어보고요. 대단하다 진짜. 전세예요 이러길래 그때부터 좀 치만 먹고 헤어졌던 것 같아요. 싫어. 좀 질문 자체가 사실 조금 근데 그 질문이 거의 그 초반에 들어온 거야? 초반이요. 만난 초반에 왜냐면은 그 어. 이사한다 이거를 이제 그 전에 좀 연락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됐었는데 이사를 한 다음 날인가 그때 만나서 전세 물어보니까 약간 외형적으로는 그래도 좀 나쁘지 않았는데 들었는데 바로 이제 확 떨어졌구나 전에. 그걸 한 건 없더라고요. 제일 좀 괜찮았던 분은 괜찮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소개팅을 해서 사귀어본 게 잘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100여 번을 하셨는데 한 번도 없다고. 제가 문제인 건지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제일 괜찮았던 분은 애프터조차도 100번 중에 한 두세 번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되게 많이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진짜? 결국이 안 되는 것도 좀 의아하긴 한데 그때는 좀 괜찮았죠. 그때는 또 이렇게 둘이만 만난 게 아니고 제 회사 동료하고 셋이 이렇게 만나서 그 친구가 좀 역할을 잘했죠. 나 같은 애가 없구나. 그게 네.
내가 그런 거 잘하는데. 제가 별로 말을 안 했는데도 되게 잘 됐어요. 어. 되게 잘 돼서 되게 한 7, 8번까지 만났는데 뭐 결국엔 조금 잘안 되긴 했는데 괜찮았죠. 네. 아니 근데 이 소개팅이란 게 보통 보면 남자들은 처음에 딱 결정이 나잖아 사실. 뭐 저 여자 마음에 든다 아닌가. 1.5초, 그지? 1초도 안 걸리죠. 여자들은 좀 다르지 않나 남자들? 사람마다 뭐 신중하게 보고 이런 거 여자들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길게 보는 스타일인데 네. 저도 한 5분이면 아, 기진이 성격이 좀 급하네. 그래서. 근데 5분을 봤는데 네. 그 5분 동안에 물론 이제 대답이 나오죠.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이 사람은 약간 조금 그런 사람들도 300번, 400번 뒤에 또 있었지 않았을까요? 저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이게 좀 결혼을 잘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주변에 조언을 구하니까 그 어차피 뭐 이렇게 끌림, 설렘 이런 거는 다 의미 없는 거라고 그냥 이 사람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 장점을 찾아보래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장점을 찾는 시간을 가져라 해서 이제 요즘에는 막 3번, 4번, 5번 하면서 내가 제 엄마다 이런 마음으로 찾는데 또 마음이 너무 안 생기니까. 엄마다. 근데 뭐 약속이 막 이렇게 깨졌는데 막 아쉽지가 않고 아싸 넷플릭스 볼 수 있다 뭐 이런 기분이 들어서 또 이건 아니지 않나 또 이런 약간 그렇죠.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분들의 조언에 반대합니다. 음. 그렇게 해서 내가 엄마다 이 애의 장점을 찾아봐 이렇게 해갖고는 절대 결혼이 너무너무 좋아서 미치도록 좋아서 했는데도 실패하는 게 결혼인데 그런 식으로 사실 우리 뭐 한국 사회가 나쁜 게 마찬가지일 것 같아. 조금씩 이제 막 결혼에 대한 압박이 조금씩 또 있잖아요. 부모님들이나 본인들은 안 그런데 근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됐잖아.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결혼한 분들 보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네. 자가니까 결혼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는 다 불행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결혼을 해도 이 결혼 생활을 맞춰가는 것도 연애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조언 저 맞아요. 반대합니다. 저도 사실 반대해요. 그 소개팅 하시면서 제일 좀 최악이었다. 월스트. 소개팅? 월스트. 네. 예전에 제가 리스트 정리해놓은 적이 있어요. 지금 약간 까먹었는데 딱 지금 생각나는 거 몇 개 얘기하면 몇 개요? 제가 약속 당일 펑크를 되게 싫어하는데 그거는 최악이. 당일 펑을 3번 했는 거예요. 한 우리 근데 이게 딱 들었을 때 이해를 못할 거는 또 아닌 거예요. 첫 번째는 회사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당일날. 그건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시국이 이러니까 오케이. 두 번째는 오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 아니라 사진을 보내주고 뭐 보험 처리를 하면 오케이. 그럼 세 번째는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간대요. 근데 이것도 그거 증빙이 됐어요. 근데 근데 타자-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런 거야. 이게 조상님이 만나지 말라는 거 같은 그거, 거예요. 그거, 네. 그거. 이거는 진짜 조상님이? 조상님 막 열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치, 이거는 아닌가 보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사람 본인의 자의적인 건 아니었지만 그렇죠. 굉장히 이견이 아니다. 네, 월스트였고 네. 또 한 번은 뭐가 있었지? 슬리퍼를 겨울에 신고 오셔가지고 이제 자기 집 근처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바쁜 업종이시라고. 근데 슬리퍼를 이렇게 신고 오시더니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한테 막 애는 몇 명 날 거예요? 막 이렇게 하더니 초면에 진짜 이거 네. 진짜 싫어해요 이거. 주작 아니죠? 이거 싫어요 싫어. 아니야. 왜? 어디 방배동 저기 투썸 플레이스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애는 몇 명 날 거예요? 막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저한테 다음 주에 저랑 뭐 여행 가시지 않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난 지 5분 만에 그래서 예? 예?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좀 이따가 이제 제가 뭐 하는 일 같은 걸 얘기를 했더니 제가 약간 뭐 북한 이런 관련 쪽을 일을 하는데 저한테 북한 노래를 해보라는 거예요. 카페에서. 그래서 내가 네? 좀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가 아는 노래가 있다고 하면서 뭐 반갑습니다 이런 거 말고 약간 레어한 어떤 노래를 제가 부르는 거 갑자기 그 사람이? 음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나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 커피숍에서? 네,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있는데. 미쳤다, 진짜. 네, 그래서 한 시간만 채워줘 이렇게 하고 도망쳤던 기억이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싫어해요? 네, 주작 아닙니다. 와 이거는 정말. 책 하나 넣는데 근데 김민 씨가 네. 만나는 야 이거. 근데 심지어 이건 또 친척분이 해주신 어, 선물 같은 그래서 거였어요. 버텼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날 것으로 그냥 조금 특이하신 분 같았어. 근데 친척분이 어떻게 그런 분을 해주셨을까요? 저거 잘 부모님을 모르니까. 아신 거지. 그 부모님을 사람은. 아셔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그치. 나이가 그렇지, 뭐 그렇지. 하니까 나가지고. 야 근데 와 이건 저는 이건 얘기 저 처음 들어봐요. 진짜. 그러니까. 와 소개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좀 어려워지잖아요 사실은. 야 근데 친구들이 해주면 서로
알잖아. 실적들 해주면은 부모님을 알고 그렇죠. 걔가 개망나는 걸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그렇게 뭐 되는 직장은 뭐 그냥 그치, 뭐 어퍼파이 좋고. 그렇지만 뭐 어. 나쁘지 않은 회사 또 다니시니까 그래. 뭐 성실하다 엄마는 어. 우리 아들 착하다 또 이렇게 하니까 야 우리 아버들 다 착해. 좀 나쁜 아들 없어. 그 이제 연애 얘기 잠깐 이제 조금 번 외로 그 재테크 사실 다들 관심들 좀 많이 하시는데 그 재테크 뭐 간단하게 좀 뭐 하시는 뭐 방법들이 좀 있으실까요? 그래, 전세에서 자가로 가기 위한. 30대 재테크 뭐 비트, 그- 커피숍 가면 요즘 다 30대면서 비트코인이랑 뭐 주식 얘기하더라고. 다들 관심 없을 수가 없는데 그걸 뭐 하든 안 하든 그 뭐 안 하시면 관심 있어 하시는 뭐 분야라든지 뭐 간단하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주식 하죠. 주식으로 주식? 좀 수익 좀 보고 계세요?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아, 하죠. 그래도 이 정도까지 얘기하시는 분은 굉장히 현명하게 잘 운영을 하시다 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니고 뭐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표 우량주? 네, 하나만 하죠. 아, 그래요, 오케이. 그거 해서 그냥 묻어둔다 생각하고. 그 친구가 조금 이게 내려가면은 사고 그 친구가 올라가면 팔고 뭐 가만히 있다가 좀 내려가면 또 사고 올라가면 팔고 삼성전자만 보는구나 계속. 네, 하나 와요 계속. 어. 근데 그거랑 이제 이런 거를 한 두세 개 더 발굴해내면 좀 그렇죠. 괜찮겠다 싶었는데 네. 아닌 거예요 그게. 왜냐면 얘네들이 타이밍이 아마 다를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만 계속 봐요. 아, 근데 저도 주식을 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건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좀 정말 우리하고 내가 정말 확신이 드는 그런 그 기업에 그냥 넣고 그냥 쭉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올라가면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수익 그걸 하고 또 그게 또 내려가면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재테크라는 건 안정성이잖아요. 안정성과 수익성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안정성이고. 스트레스도 잘 안 받고. 주식을 하나의 종목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되게 좋은 또 투자법이신 것 같아요. 체크를 언제 근무 시간에 가끔씩 해요. 잠깐 보는 게 자기 근무 시간에 하는 하나만 거. 갈 때는 잠깐 보고. 1분도 안 걸리니까. 돼요 그거는. 예. 얘는 별로 그렇게. 그렇죠. 파는 것도 뭐 이렇게 보고 답장은 좀 이따 하고 나중에 하고. 그냥 정성스럽게 이렇게 답장해야 되니까. 내년 1초 만에 아, 저 죄송한데 게스트분은 그렇게 물건 잡던데 물건 뜯어주지 마세요. 그 시간. 저 요즘 이렇게 우리 만남 스케줄 잡으려고 이렇게 좀 몇 번 통화를 있었는데 아침에 전화하면 저녁에 전화하더라고요. 다음날 전화하고. 이거는 이제 예. 되게 올드보이 스타일 한 놈만 팔아요. 저도 주식 하긴 하는데 저는 약간 좀 팔랑귀이다 보니까 다이소 스타일로 좀 뭘 많이 사요. 아, 근데 사실 수익률이 현재까지 어때요? 현재 스코어. 그게 근데 또 효자 종목이 있고 또 말썽 꾸러기들이 그렇죠. 있고 해서 뭐 이렇게 해보면은 얼비슷하긴 한데 플러스에 그래도? 약간? 네?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냥 0으로 0이야. 그럼 잘한 거지 뭐. 그래요, 뭐.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적금 넣어놔도 뭐 금리가 거의 뭐 그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언젠가 얘가 대박 날 수도 있으니까. 두 분 다 코인은 안 하세요? 코인 저 조금 살짝만 잡아놨어요. 코인 안 하죠. 저는 좀 했다가 지금은 안 해요. 지금 안 하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재테크라는 게 젊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재테크 한정 뭐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뭐 이런데 요즘에 이제 아시겠지만 그 미술품을 가지고 몇 명이서 네다섯 명이 모여서 한 그 미술품 사서 그걸 이제 좀 올라가면 그걸 수용하고 되게 다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30대 분들이 또 20대 분들 그 재테크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는구나. 그건 또 생각을 했는데 혹시 뭐 그런 좀 우리가 좀 모를만한 혹시 재테크 방법 아시는 거 혹시 있을까요? 저는 뭐 등산 또 말하는데 등산 같이 가는 친구가 네, 네. 마라톤 하는 친구가 또 그런 걸 많이 해요. 비트코인을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민주시산을 갔는데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한 30% 빠지는 거예요. 오. 그 진짜 수백만 원이 코인은 그냥 뭐, 날라가더라고요. 코인은 진짜 그게 이거 내려오면서 겁나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네. 손을 벌고 했다고 근데 비트코인도 하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피스텔? 이렇게 투자. 아 그건 뭐예요 또? 오피스텔 갭 저도 투자. 아직 비교가 안 나는데 뭐 오피스텔 투자는 건가? 지금 오피스텔에 세 채가 있어요. 네. 걔가. 근데 아까 오피스텔들 분양을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다가 한 2천만 원씩 넣는 거예요. 넣었는데 그게 자기 집이 됐대요. 나중에? 네. 아니 나중에 아니고 지금. 아. 그러니까 사이값만 내고 이제 전세금을 받으면 그걸로 사는 아, 거죠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이제 어. 재계약할 때 전세값이 오르면은 이렇게 이제 수익금을 오로지 받고 해가지고 오피스텔로. 네, 저번 달인가 막 800만 원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800만 원 그 한 달 동안 수익을 갖다고? 한 달이 아니고 그냥 네, 그때 이제 그거 재계약할 먼저. 전세계약 아. 1년 2년 하잖아요. 아. 그래서 재계약할 때 전세금이 오르니까 그만큼 또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오피스텔 갭 오피스텔 갭 투자로 어. 2년 사이에 800만 원 벌고 기- 받았는데 800만 원 벌고 비트코인으로 900만 원 까먹고 그냥 민주주의산 내려오는 거. 그때 민주주의시장 내려가면서 코인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서 내려.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았을까 이제 민주주의시장 다시 여고 올라가고 올라갔는데 얼마 안 올라왔어요 근데. 아 그런 방법도 있고 오피스텔 갭이라는 방법도 있고 네. 실도 아는 거 저는 큰 건 아니에요. 그냥 디지털 폐지 줍기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냥 그 뭐 캐시워크나 이런 거 그날 걸은 걸로 돈을 준 거나 토스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요즘에는 페이코인이라고 뭐 출석식하고 게임하면은 좀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편의점이나 뭐 이비아 버거킹 이런 데 결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내가 뭐 어느 날 이제 옆에 아저씨도 같이 하는데 회사에 뭐 2만 원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수익이 20%네 담배 사러 가야겠다 편의점 뛰어가서 계산하려는데 이게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몇 개를 살 수 있었는데 한 개 덜 사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소소하게 틈새로 이렇게 해서 한 달에 그래도 몇만 원이라도 벌면 괜찮은 거. 그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요즘 그 많이 해요, 되게 네. 그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제 막 과잡수업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안 하긴 하는데 그것도 쏠쏠한데 또 재미가 네, 있는 뭐 것 같더라고요. 페이캐시백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맞아요, 그냥 맞아요. 이렇게 크게 할애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그냥 조금 그러니까요. 손가락 운동하면은 돈 되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사실 뭐 큰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소소한 또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고. 우리 김 작가님은 뭐 하시는 거 있나요? 아, 좀 약간 저는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저도 30대를 지나서 하였잖아요. 진짜 뭐 주식부터 펀드, 저 30대 때는 비트코인 없으니까 뭐 오만 거 다 했어요. 다 알고 막 해서 이제 지금까지 최근에 그리고 제가 30대 중반에 주식 강의도 막 들어다니고 했었는데 그 주식 강의하는 친구가 이제 좀 아는 한 명이 있었는데 강의 끝나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담배 피우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주식으로 전업 투자를 해가지고 진짜 길바닥에 나 앉았었대요. 완전히 돈 다 하는 건데 형이 이제 변호사여가지고 다 해주고 지금 주식으로 하는데 자기가 그러더라고. 야, 내가 주식으로 직장인이 돈 벌 수 있는 진짜 딱 방법 하나 너한테만 알려줄게. 강의 외 시간에 방법이 뭔지 안 하고 그럼 친해지니까 이런 거 좋구나 했더니 주식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저 선배님이 말하는 게 그리고 내가 지나온 15년, 20년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다 재무제표를 다 해봤는데 와 가만히 있었으면 돈을 더 벌었을 것 같아. 이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2, 3년에 지금 막 부시네. 주식 열풍은 이게 근데 우리가 사는 게 힘드니까 자가에서 전세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 이 다 직장 남자 여자고 집을 전세자가 그래 넘어가는 게 월급로만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게 그리고 이 금융회사들이 보험이든 은행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다 우리가 이익이 나면 자기들은 이익이 사실 안 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아예 재테크를 안 하고 뭐 금리가 워낙 낮지만 저금을 하거나 뭐 지금 현재에도 충실하기 위해서 좀 오히려 또 돈을 좀 많이 쓰고 그 친구의 말이 지금 그 친구가 그때 얘기했을 때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라고 했을 때도 했어 나는.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걔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그 친구는 그래서 뭐 자기는 투자는 1,000만 원, 2,000만 원 하고 강연료로 뭐 3, 400으로 해서 벌고 산다고 해서 지금 뭐 이게 다들 개인의 생각이 맞아요. 다른 거는 안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결국은 돈 버는 제가 보기에도 김 작가님은 그 재능도 없어 나는 글 쓰는 거나 이런 거에 재능이지 재테크나 이런 거 있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라가 원래 있는 분인데 우라가 엄청 치밀었던 친구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마 되게 힘드셨을 빨리 해야 되잖아. 우리 빨리 해야 되잖아. 늦게 나오고 막 왜 안 돼?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그래서 조금 힘드셨을 것 같고. 네. 그 뭐 결혼에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결혼에 대해서 요즘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을 꼭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안 해도 될 것 같다 뭐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좀 어떠신지 살짝 궁금해요. 사실 뭐 제가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사실 지금 현재로는 유일한 이유가 그냥 부모님이죠. 부모님 때문에 지금 필도 저 안 가고 있고 저도 안 가고 있고 부모님 때문에 가야겠다. 이게 명절마다 지금 30몇 년 동안 똑같은 멤버 넷이서 모여 있는데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아들만 둘이니까 또. 네, 아들 둘이라고 말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환경이 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좀 그러실 수 그것도 있고. 그렇고 지금 그런데 저는 아직 해야 되나 남의 일 같아요. 계속 혼자서 지금 한 7년 이상 살고 있는데 그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 같이 사는 것에 대한 것도 자신이 그렇죠. 점점 떨어지고요.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좀 아무래도 같이 사는 거에 대한 조금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게 생기죠. 지금과 동시에 하루를 끝내고 싶은데 좀 끝내는 게 그게 또 아니거든요. 근데 나 결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해야 된다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네. 우리 저기 민지님은요? 저도 이제 뭐 아무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집값. 그러니까 제가 뭐 결혼을 안 해서 친구가 너무 막 부럽고 막 이런 건 아니었는데 친구들 중에서 한 10년 전에 결혼하고 이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을 하면 또 집을 막 어떻게 무리해서 장만하고 맞아, 이렇게 맞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현재 와서 보니까 뭐 10억, 막 12억 이렇게 된 집을 갖고 있는 셈이 된 거예요. 뭐 어쨌든 대출이 얼마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좀 박탈감이 그렇죠. 있어요. 내가 진즉 결혼했으면 나도 뭐 약간 이런 재산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결혼에 대한 그런 생각이 조금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만약에 혹시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이제 마지노선이란 거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 빨리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결혼을 위해서 누굴 또 찾고 싶지는 또 않아요. 마음에 들면 하고 싶은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 난 그 여자들이 그 엄마 모성애나 이런 게 훨씬 더 강하잖아요. 사유리처럼 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런 것도 방법이 하나죠. 이 결혼 내가 보기에는 결혼은 남녀 길면 짧으면 50년, 길면 100년 안에 결혼제도가 없어지는 나라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 이 남녀한테 다 저는 행복합니다. 행복한데 네. 불합리한 제도가 너무 많고 특히 우리나라 되게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자한테 훨씬 불리해 아직도. 그리고 결혼을 하면 뭐 야, 여자 나이가 막 애를 출산을 어떡할 거냐 이런 것들 여자에 대한 압박도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쫓겨서 결혼을 하다 보면 되게 또 힘들게 되는 것 같고 이게 지금 부동산 얘기를 저는 뭐 내가 정신 승리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집이 민희님 말대로 어떻게든 결혼을 하게 되면 집을 사게 되잖아요. 하면 12억이 됐어 만약에 12억이 됐다 이거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부동산이 이런 아파트가 5채 6채 있으면 그런 사람 부러워야 돼.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 다들 집이 15, 뭐 20억 된 사람 집이 한 채야. 얘들 이상 못 간다. 애가 있으니까. 근데 이 돈은 이 12억, 20억이란 돈은 부동산에 그 붙어있는 그냥 자기가 깔고 앉아있는 돈이지 이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결혼을 이라는 게 저 행복합니다. 행복한데 연애랑은 되게 다른 게 정말 신중해서 해야 돼.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은 운인 것 같아요. 운도 다. 운이 내가 보기에는 나는 그런 생각 안 했거든. 와이프가 요리를 이왕이면 내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좀 음식 솜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아예 안 하고 결혼했는데 마침 음식 솜씨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내가 뭐 등산을 좋아하고 걷는 걸 좋아하니까 하는데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에 그런 거를 따져보지 않았어. 그리고 뭐 정치색이나 뭐 노후 대책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걸까지 사실 물어보고 결혼하지 않았거든. 근데 마침 결혼하고 나니까 딱 맞는 거야. 그냥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 그런 걸 다 따지고 맞아요. 진짜 집이 뭐 전세 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그건 진짜 그 땡이잖아. 안 물어보고 결혼을 하잖아 웬만하면. 결혼은 운인 것 같아. 타이밍. 타이밍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사실 타이밍 좀 이렇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타이밍만 좀 맞았으면 그 친구는 정말 이게 타이밍 맞았으면 좀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또 순간들도 있고. 눈에 지금 아쉬움이 넘쳐. 이렇게 보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그게 좋은 어떻게 거. 보면 또 뭐 럭키죠. 이게 운이라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무튼 이제 결혼에 대한 또 두 분도 생각도 잘 들어봤고 이제 우리가 공통 질문을 하는 게 인생 가요와 영화 하나씩 좀 이렇게 뭐 소개해주는 그 부분들 좀 여쭤보고 있거든요. 뭐 정빈님처럼 인생 가요와 영화 좋아하는 노래 뭐 음악하고 영화. 그러니까 영화는 제가 막 영화를 되게 다 좋아하는 편인데 막 정말 가장 좋아한다 이런 건 없긴 한데 네. 어쨌든 저는 이프온리나 이프 언니, 네, 그 좋은 영화죠. 네. 이 영화뿐만 아니고 이프온리,
이영 남자친구 세상의 중심에서 사람을 외치다 음. 이게 한 2004년에서 5년에 나온 영화거든요. 예. 그 시기가 뭐가 있었구나. 그 시기가 제가 그리운가 봐요. 어. 2004년, 2005년.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뭐 팀의 사랑합니다.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뭐 겁쟁이 막 이런. 예. 이때가 제가 20살 때인데 근데 제가 20살 때 마땅히 되게 막 행복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가장 그리운 순간 뭐 예전에 고백부부 제가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고백부부라는 드라마를 뭐 다시 보면 차태현이랑 장나라. 아니야 그 손호준하고 전나라 나와서 어. 자고 일어나니까 20살이 되는 어. 근데 그거를 이제 딱 보는데 정말 진심으로 부러운 거예요. 군대를 다시 가더라도 막 그래서 그 그때 시기 그 그 20살 시절이 좋은 것 같아요. 도토리 좀 많이 쓰셨겠네요 그때. 20살 그 소리 엄청 썼어. 싸이월드. 싸이월드 때. 제가 그때. 노래도 보통 스트리밍으로 안 듣고 저는 노래를 하나하나 700원 주고 사요. 근데 이렇게 계속 쌓아와서 핸드폰에 한 1000곡 넘게 있어요. 아 지금 네. 스트리밍 안 듣고 그렇게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구나. 이렇게 핸드폰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누적이 돼가지고 이것도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노래 하나하나 들으면서 약간 그 시절이나 그런 게 좀 약간 연상되는 것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그때쯤에 2004년, 2005년도쯤에 나왔던 노래나 나왔던 영화, 음악이나 드라마. 아니 나 약간 다른 얘기인데 스트리밍 이렇게 나도 이렇게 스트리밍 했었는데 너무 음악이 많으니까 나또 영화 같은 나 넷플릭스를 뭐 가입해서 와이프가 보긴 하지만 너무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오히려 내 취향이 안 맞아서 일부러 다운받아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 이렇게 보는 게 있어. 아 천국씩 그렇게 듣는구나. 그런 부분에 약간 우리가 좀 카톡 빨리 답장하는 차이가 있는데 이런 건 비슷한 게 있네요. 네, 우리 민지님은요? 저는 요즘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라라랜드? 아, 그 색감이 너무 또 좋고 그렇죠. 그 영화는 또 많이 회자되죠. 그리고 끝에 이제 여자가 자기 꿈처럼 이렇게 간 그 결말이 식상하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식상하게 가는 수 있는데. 네, 그냥 뭐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해피엔딩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 난 라라랜드 재밌게 봤는데 네. 예. 그 정도까지는 안 했는데 라라랜드를 인생 영화로 하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아, 저는 못 봤어요. 꽤 많아요. 라라랜드 못 봤어. 시도했죠. 네. 보다가 뭐 안 아, 봤어요. 재미가 없어서? 아, 그럴 수 아, 있죠. 떨어지더라고요. 또 취향은 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아, 노래가 좋아서 저는 더 약간 그렇게 난 오프닝이 오히려 네. 엄청 기억에 남았던 것 되는 같아. 색감이나 이런 게 보라색, 노란색 이런 색감도 좋고 마지막 질문 우리 저기 우리 지현님께서 해주시면서 이렇게 어. 좀 마무리해볼까요? 네. 뭐였죠? 경제적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아, 그래. 이게 뭐 다들 잘 돈 안 벌어도 된다고 하면 어떤 인생을 좀 살고 싶은지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일 안 하고 싶어. 일 그래도 돈 많아도 일해야 된다는 사람인데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 좀 하고 명상도 좀 하고 책도 읽다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올레길 종주도 해보고 싶고 아니면 산티아고도 가보고 싶고 그런 식으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고 약간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뭐. 한 일가가 좀 어떻게 이제 일 안 해도 된다. 경제 자유가 주어지면 경제적 자유가 주어진 첫날에는 하루 종일 소파에 있을 것 같아요. 첫날 아, 쉬었구나. 아니요, 계속 쇼핑을 하겠죠. 아, 이걸로? 하루 종일 어. 뭘 사겠죠. 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등산을 좋아하기 시작해가지고 저는 빨리 코로나가 끝나면은 일단 백두산에 가고 싶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후지산에도 가고 싶고. 후지산? 네, 일본 후지산.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서 그 에베레스트 입장료가 1,3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가고 싶고 미국의 어깨산맥도 가고 싶고 안데스 알프스를 다 에베레스트를 정상에 올라오고 싶다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싶진 않거든요. 그렇죠. 거기도 뭔가 둘레길이 있대요. 아, 네. 블랙길 있어요. 에베레스트가? 있으니까 둘레길은 그러니까 일반인이 워킹으로 갈 수 있는 네. 코스가 있어요. 5,100m까지 갈 수 또 있어요. 요새 뭐 넷플릭스의 14자 정복인가 어, 이거 봤어. 하더라고요. 네, 그거 하죠. 네팔 사람이.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모델인데 거기 에베레스트 대도존이 있대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존이 그 정상 찍으면서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는 구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 그냥 쭉 그런 가고 싶었던 산을 하나씩 네, 가보겠다. 가고 싶은데 가고 싶어요. 우리 잠깐만, 민지는 이거 하는 응. 그 안나푸르나 갔다 오셨잖아요. 에피소드 그거 좀 들려주세요. 아, 재밌습니다. 아니, 아니, 근데 여기- 괜찮아. 길어도 우와. 길게 해. 괜찮아. 재밌어 진짜. 아니 이제 그 안나푸르나가
이제 5,100m까지 이제 일반인이 갈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그때 고민을 했던 게 네팔 카트만두에 가서 그때 에베레스트 칼라파탄이라는 코스도 5,100m 워킹으로 갈 수 있는 데고 안나푸르나 라운딩 코스도 이제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 중에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안나푸르나 라운딩 코스라고 해서 안나푸르나가 이제 베이스 캠프는 대학생들도 가요. 한 7박 8일 이렇게 하고 일반인도 갈 수 있고 거기에 좀 짧게 가는 거고 저는 이제 안나푸르나가 있으면 라운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둘레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5,100m까지 간 건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포토하고 게스트 없이 제가 혼자 한번 도전해본 거예요. 그때 10여 년 전에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근데 이제 정말 개고생을 진짜 한 20 며칠을 이제 혼자 가니까 그때 또 겨울이라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7일 8일 때까지 이제 혼자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냥 혼자 노래도 부르고 참 좋았어요. 1일, 2일, 3일, 4일까지는 되게 좋은데 5일, 6일 넘어가면서 이제 슬슬 혼자 노래도 이제 지겨운 거야. 노래도 부르고 그냥 그리고 이제 좋은 풍경도 야, 막 너무 좋다. 근데 이제 이게 5일 되고 6일 되고 7일 또 이 풍경이야? 이제 뭐 이상하게 이제 일상이 되는 거예요. 걷는 것도 그냥 이제 뚜껑적인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진짜 한 7일 8일 이제 권태워질 때쯤에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제가. 거기가 이제 그때 고대 연구팀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 한국 사람 그 팀이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좀 코스를 짧게 해서 온 거고 저는 이제 전 코스로 이제 가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 너무 외롭고 그런 상태에서 그 로지에서 그 식당에서 이제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막 혼자 가고 있으면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팀으로 계시니까 처음에는 저한테 막 얘기도 나누고 하지만 이제 바로 이제 또 자기들끼리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저는 이제 혼자 또 이렇게 먹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시끌벅적 이렇게 하시다가 다 들어가셨어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시면서 제 옆에 딱 앉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네팔 술을 한잔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제 술잔 하나 갖고 오시더니 딱 앉아갖고 저를 딱 지금 따뜻한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괜찮으시죠? 이렇게 안 괜찮아 너무 안 괜찮아 보였어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너무 따뜻하게 들려갖고 제가 따뜻하시죠? 그렇게 듣고 무엇어요? 8일 만에 이제 서울을 싹 보는데 그것도 한국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얘랑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뭐 제가 8일 전이에요. 정말 사람은. 그래갖고 제가 근데 그분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저한테 별 많은 말씀을 하진 않았지만 근데 그 순간이 저는 너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그때 그렇게 만나서 그 나머지 코스도 진짜 이게 500m씩 올리면서 나중에는 근데 그게 한 4,000m 넘어가면 고산증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심하게 오면 저기 내려가야 되는 거고 다행히 심하게 오진 않았는데 입맛도 없고 막 그래요. 그리고 진짜 이제 가방에 뭐 챙겨 같은 것들이 진짜 이걸 체감을 못 하다가 호흡이 가빠지고 이런 건 없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가방에 뭘 끝내잖아요? 그러면 다 부풀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모든 게 다 이게 뭐 이렇게 그럼 이걸로 내가 이쯤에 있구나라는 걸 이제 체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저는 그 갔다 오고 나서 좀 한동안 진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고생이 제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한동안은 그 후유증 때문에 이렇게 사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그때 막 동상도 걸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가다 보니까 좀 무모했죠. 지금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아무튼 동상도 걸리고 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제가 한국 와서 한 2주인가는 진짜 밤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거기가 너무 그리워서. 그러니까 거기 있을 때는 사실 그게 모르는데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서 오니까 그 네팔 사람들이 되게 순수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네팔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접근 아시잖아. 인도의 묘한 매력이 있지만 인도 사람들은 정말 얘기 조금만 해도 막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팔 사람들은 정말 순수해요. 사람 자체들이 너무 순수해요. 제가 거기서 한 로지에서 만났던 분 때문에도 막 눈물 나고 했었거든요. 한 2주 동안 루지에도 구겼었는데 아무튼 진짜 안나푸르나 에베레스트 워킹으로 갈 수 있는 곳들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코스에서 나중에 가보시면 정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님도 뭐 베이스 캠프 정도는 너무너무 좋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괜찮으시죠? 네. 저 좀 울고 올게요. 눈시울이 전화했어. 아무튼 뭐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네. 왠지 저는 일단 한 달 정도는 뭐 그 제주든 어디든 가서 한 달 살기 이런 거 아, 해보면서 좋죠. 그냥 네. 네, 혼자만 좀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살기 참 요즘도 많이들 저 요즘에 제가 아이슬란드 있잖아요. 제가 요즘 책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슬란드 한 달 살기 책이거든요. 와 대박이에요. 제가 진짜 아이슬란드를 원래 좀 관심이 있어 하고 했었는데 원래 제 1 여행 좀 희망지가 남미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바뀌어서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남미 쪽인데 아이슬란드 진짜 매력적인 나라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책 다 보고 나서 좀 추천을 몇 군데 드리려고 하는데 제주도도 사실 정말 너무너무 진짜 꼭 해보고 싶죠. 한 달 살기.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아이슬란드 꽤 길게 자주 가시니까 제가 네, 자주 가는 거고 이렇게 지인이 뭐 1년 살기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뭐 쇼핑 하루 종일 한다고 했는데 쇼핑 리스트 사고 싶은 거. 뭐 이렇게 등산용품들 지금 생각해놓은 거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 크리스마스 선물 누가 준다고 생각하고 장비를 다 갖고 와야 돼. 장비 등산 장비 조금 더 이제 아크테리스. 그러니까 이제 그 등산 용품도 그 명품들이 있어요. 뭐 클란트 뮤젠이나 지금 아크테릭스 그런 것들은 이뻐요. 지금 다 사고 싶은 게 등산 장비뿐이야? 다른 거 근데 없어요?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욕심이 지금은 생기는 그래요. 거죠. 되게 지금 하고 싶은 게 다. 등산장비죠. 어제도 샀어요. 크리스마스니까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등산화를 하나 또 사고. 이 지금이 정말 너무너무 재밌을 때예요. 네. 시기 이때가 그 뭐든지 어떤 것에 이렇게 자 우리 민지님도 러닝 하시면서 한 6개월 뭐 1년 이렇게 굉장히 그때 뭐 빠져서 이렇게 했었을 때가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자꾸 만들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어쨌든 이제 계속 꾸준히 하면서 뭔가 거기에서 또 다른 설렘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우리가 찾아가면서 사는 게 그냥 인생의 재미지. 예, 뭐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게 되더라고요. 와 맞아 좋은 말이에요. 자, 아무튼 오늘 우리 30대 선남 선녀 우리 미녀분들이에요. 진짜 미녀분이에요, 진짜. 오늘 그 두 분 모시고 우리가 또 사는 얘기들 이렇게 또 잘 나눠봤고요. 근데 사실 좀 시간이 좀 짧게 느껴져서 다음에 또 모셔서 이분들의 또 다른 얘기들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때요? 김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오늘 우리 쌍쌍브라더스의 우리 그 인터뷰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